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909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만원입니다. 그냥 매매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한번 해봤는데요. 안됐습니다. 시장이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요. 특정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완전히 음봉이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마주 쪽도 다 밀린 것 같고요. 철강 관련주가 오늘 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어제도 그랬는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제는 뭐였죠? 사료 관련주를 어제 한일 사료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당겨 올렸고 대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한 4% 정도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료 관련주였고 오늘은 나머지 사료 관련주는 다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한 종목에만 세력들이 끌어올리던 종목에만 집중해갖고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하락하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방어가 안 되겠죠. 다 이게 매수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따라온 애들은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오늘은 철강 관련주 중에 그동안 이 금강철강이 대장으로 움직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왜 이게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를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포스코 포항제철이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포항이 좀 수혜를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물에 어느 정도 잠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 정상화 하는데 뭐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 짓는 것 같아요. 포스코에서 철강 생산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철강 중소 철강 회사들이 이제 철강을 미리 많이 사놓은 재고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게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중소 철강 업체들이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강을 받아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선 철강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댓글 좀 왜 올라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재고를 무슨 뭐 수천억씩 사놓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 뒤에 철강 공급이 안 되면 뒷부분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포항제철이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철강 회사들이 경쟁업체도 아니고 올라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문배철강이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오늘 대장으로 당겨 올렸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력이 특정 테마에 대장주를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것 같아요. 묻지마로.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부터 상승시켜가지고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갖다 놓고 한 26%에서 28%로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딱 당겨 올려갖고 상한가를 잠궜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한 종목 당겨놓고 뒤에 나머지 종목들이 뒤를 따라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자꾸 올라가니까 다른 거 다 팔고 이제 다른 종목은 힘이 없어서 뒤로 밀리니까 못 들어가니까요. 다른 거 다 팔고 전부 이쪽으로 한쪽으로 단타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특정 종목만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런 스타일에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런 쪽은 언제든지 세력이 패대기 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올랐던 사료 관련주는 대장이 그나마 4% 상승했고 나머지 다 밀렸고요. 지금 보시면 테마별로 제가 모아놓은 종목들이
로보티즈가 또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다 보니까 얘는 자리를 지켰고요. 나머지 뒤에 따라온 애들은 또 뒤로 쭉 밀리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뭐 실외 마스크 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큰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뒤로 또 쭉 밀리면서 이차한물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나 이런 것도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클리어도 그렇고 다 뒤로 밀렸습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막 던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쪽도 그렇고 그동안 2차전지 쪽에 힘들게 끌어올렸던 조강 페인트 이것도 세력이 열심히 끌어올렸었는데 다 던지는 분위기죠. 그리고 수소차 뭐 무사한 게 없네요 대체로. 제가 이런 날은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서 뭐 대충 그랬고요. 그다음 이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은 오늘 좀 위로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3분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올리다가 뒤로 밀렸는데요. 이거는 장중에 어떤 뉴스 나왔냐면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투자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는 종목에 한미글로벌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가 딱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 막 당겨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 뉴스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여기쯤에 봤는데 근데 계속 올려가고 밀어올리다가 물론 이제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뒤로 빠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뉴스가 뜨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네옴시티 해갖고 유신이라든가 뭐 도화엔지니어링 이런 건 다 뒤로 밀렸는데 얘 하나만 또 살아서 움직이는 뭐 이런 현상.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급락을 해버렸으면 바닥을 다져서 들어올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찌끔찌끔 밀려 내려오니까 계속 추가로 더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림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스닥 보시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여기서 좀 확 빠졌으면 거기서 바닥을 다지면 되는데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이렇게 지금 밀리니까 추가로 또 더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확 빠지면 그냥 현금화가 있다가 확 빠지면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 모양이 좀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오늘 국내 증시 빠진 거는 거의 외국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코스닥이 거의 한 2.93% 3% 가까이 빠졌는데요. 거래소는 그렇게 심하게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코스닥을 310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거 매도하다가 뒤에 마지막에는 매도량을 좀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매도했습니다. 3100억이면 코스닥에 하루에 매도하는 물량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요. 들어올리지는 못하죠. 거의 5분봉인데요. 코스닥.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니까 들어올리지는 못했어요. 조금 올리다가 밀리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지금 밀어버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작정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방송하면서 예측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지금 1409원 정도 조금 풀리긴 했는데 1400원대를 넘어가 버렸고요. 이 부분이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400원에서 다시 1300원대로 돌아올 것 같으면 외국인이 매도하고 빠져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팔더라도 그 돈으로 달러로 바꿔가면 엄청난 손실이 또 환차손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400원이 끝이 아니라고 본다면 한 1500원대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가지고 빨리 끊고 달러 쪽으로 바꿔가려는 이런 의도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환율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여기만 가지고 지금 맞췄어 우리가 키 맞추기 하는 이런 식으로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환율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증시조차도 예측이 안 되는 데다가 환율까지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그다음 러시아도 지금 또 뭐 핵무기를 사용하니 안 하니 말 정도로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대응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장고 이야기를 했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좀 중간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일단 오늘 제가 했던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우림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림 종목만 한 종목만 잡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끝까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평선이 밑에 몰려 있어가지고 지지 받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밀려버리니까 들어올리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코스닥 지수 빠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빠지죠. 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매도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계속 밀리니까 물린 사람들이 이제 주말 앞두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조차도 지금 매도 잔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00만 원치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다시 밑에서 또 한번 해보고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하고 그다음 또 한 단계 내려오면 또 잡고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걸 지금 몇 번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좀 반등해갖고 본전까지 올라갔었어요.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만 원인데 이거 올라갈 때 본전 왔는데 마지막에 툭 떨어지면서 손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매도하지 않은 것은 시장은 안 좋지만 지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미증시가 지금 선물지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충 바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약간 들어올리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분명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24 정도로 하락하고 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만 해주면 국내 증시는 선반영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냥 200만 원 남겨놨습니다. 다 팔아버리려다가 이틀 동안 현금 100%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번 잡아보자. 손실 나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되게 불안할 때 또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큰 의미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200만 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쉬는 것이 답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일단 미증시가 계속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9월달은 좀 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코스닥 3,100억을 매도한 저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환율 부분이 워낙 지금 1,400원대까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이 지금 좀 사실 염려가 많이 되는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우림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에 걸려서 상황 봐서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괜히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자꾸 마이너스 나니까요. 오늘 제가 정말 조심해서 해봤는데 시장이 흘러내리니까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계속 흘러내리죠. 제가 우림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못 들어올리니까요. 지수가 약간 들어올리면 따라 올리다가 지수가 다시 뒤로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내려가죠. 대다수 종목이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될 때까지는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위험 관리하면서 더 안 좋아진다 싶으면 손절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물타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손절하고 쉬는 것이 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악재가 해소 안 됐기 때문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대로 악재가 계속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좀 더 험악해지고 있죠. 러시아 사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이 안 좋아지면 협상이 되는데 러시아 쪽이 안 좋아지면 러시아가 협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협상하면 병력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병력을 뺀다는 건 있을 수 없겠죠. 푸틴 입장에서. 그래서 아주 강경한 수를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악화될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기고요. 우크라이나도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도 지금 안 잡히니까 연준에서도 끝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 뭐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은 괜찮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실업률도 탄탄하고 미국은 뭐 석유라든가 이런 쪽이 뭐 곡물, 석유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물가를 계속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유리해지도록 달러를 강화시켜가지고 미국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전 세계 나라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미국 중심의 어떤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되게 미국을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잘못해가지고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걸 달러를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그 안 좋은 부분의 악재를 미국의 최고의 안 좋은 악재를 전 세계로 달러 찍어갖고 뿌려가지고 미국이 살아나버리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희생시키는 이런 구도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경험이 없는 정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죠. 뭐 제2의 IMF 같은 어떤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생기니까요. 일단은 위험 관리 잘 하시고 지금은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시간에 의해서 저도 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잃었는 거 본전 찾으려고 그러다가 더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에서 다 정리해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어야 이 모든 악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악재가 모두 지나가고 나서 상승 추세로 바뀔 때 그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로지 지금 목표는 돈 버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넋두리 삼아 주저리 해봤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